네,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 금요일에는 방청객분들과 함께하는 뉴스룸 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부 박민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감자바라기님. 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박민규 기자랑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오늘 어떤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는지 먼저 방청객분들 소개부터 해볼게요. 서강대 봉사동아리 허그에서 나와주셨네요. 어디 계실까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강대학교 최대 규모 교환학생 교류봉사 동아리 허그라고 합니다. 교환학생. 네,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함께 와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어디 계시죠?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일어나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어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기 감자바라기님. 와. 네, 또 옆에 분도 저는 대만에서 왔습니다. 대만에서 대만에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와. 네,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대학생 연합 동아리 스마터 어디에 계시죠? 네, 오, 명찰도 다 달고 있으시구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 최초 스포츠 마케팅 학술 연합 동아리인 스마터입니다. 저희 스마터는 스포츠 마케팅 관련 주제로 스터디 및 기업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기 활동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경영물류학과 친구분들 나오셨다고. 네. 감자바라기님이신가 보죠? 네,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경영물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하철 모임 승차 같은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JTBC 방청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 관심 있게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2학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친해진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작년에 이제 비대면 수업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한 5월 때부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옆에 친구분들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감자바라기님 얘기하실 때는 또치님께서 와 해주시고. 네, 잘하셨어요. 옆에서 해주시면. 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박민규 기자 이름표를 한번 좀 주목해 주실까요? 네. 칼퇴 없다. 굉장히 슬픈 이름표를 오늘 달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랑 딱 맞는 네. 이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죠. 예, 혹시 저도 이름표 지금 처음 봤는데 예. 박민규 기자가 오늘 이 부분에 출연하기로 오늘 점심때 이후에 결정이 됐거든요. 한 4시쯤에 연락을 본인의 받았죠. 저는.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담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예. 그러게요. 예. 사실은 이제 칼퇴 없다라는 거는 제가 좀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8시쯤에 출근을 해서 지금 8시가 넘었으니까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이때 와 한번 해주시죠. 예. 와 이게 박수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이런 거 이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사실 길게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칼퇴란 말은 있지만 칼퇴는 없다라는 의미를 담아봤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이 칼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학생 분들이시기는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칼퇴라는 건 있는데 칼출이라고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칼퇴근은 있는데 칼출근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출근은 당연히 정해진 출근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 퇴근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퇴근 시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안 하다 보니까 야, 오늘은 내가 드디어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한다라고 해서 생겨난 말이 따지고 보면 칼퇴라는 말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 두 가지 당연한 말인데 그게 용어로 만들어진 건 너무 없기 때문이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없기 때문에 정해진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보통 그래야 되는 건데 오늘 되게 특별한 일인 것인 양 예. 이렇게 이제 말이 생겨나서 붙을 정도의 우리는 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까지 담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이렇게 근로시간 개편안. 혹시 직장을
15시간 이상의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치님? 아니 그냥 손만 들으면 돼요. 마이크는 안 주셔도 돼요. 또치님 뭐 이따 할 얘기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장에 계속 출근과 퇴근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안 하고 과거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따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직장에서 와닿지는 않을 텐데 네. 몇 년 뒤면 다 와닿을 거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의견도 광범위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근로시간 개편안 대통령이 원래 69시간까지 주당 최대 몰아서 일할 때입니다. 늘 네. 그런 건 아니고 69시간까지 하자고 그랬는데 반발이 워낙 세서 60시간 밑으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했죠.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학생이신 걸로 제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시진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라든가 뭐 단기 알바라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자인 것이고 아무리 뭐 어떤 시간을 일하든지 내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이 기절 근무 시간표라고 조금 작게 지금 프린트를 해서 안 보이실 텐데 이런 게 돌았거든요. 네. 보시면 딱 볼 거는 이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 기절이라고 까맣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절이 이제 이 첫 주에 보시면은 뭐 3일 정도는 기절을 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잠자는 시간 빼면 거의 다 근무로 채워져 있고 주말에 뭐 치킨 좀 먹고 넷플릭스 보는 날 하루 있고 자유 시간은 한 달에 이제 하루 정도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야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지라고 이제 생각도 될 만한 그런 표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얼마나 이제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근로 시간이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싫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근무 시간표가 인터넷에서 누군가 만들어서 막 화제가 되니까 이 근로시간 관련해서 정부 정책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저런 인터넷에 떠도는 시간표는 가능한 게 아니고요. 라고 해서 거짓 없는 근무표다라고 이제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만든 거예요. 보시면 저는 여기 뭐 숫자 여러 가지 적혀 있지만 이 기절 근무 시간표랑 다른 거는 하루에 11시간은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예요. 11시간이면 생각해 보시면 출퇴근을 예를 들어 1시간 정도씩 한다. 그러면 왕복 2시간 하고 잠을 8시간 잔다 하면은 2시간 더하기 8시간, 그러니까 10시간이잖아요. 그럼 1시간이나 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집에서 충전을 하고 잠도 8시간 잤으니까 11시간 쉬고 다음날 또 오면 되죠. 오늘 만약에 제가 밤새서 밤 9시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 8시에 퇴근을 했다. 그럼 11시간 지나면은 8 더하기 11 하면은 한 뭐 저녁 한 10시쯤 될까요? 뭐 산수가 안 되는데 그럼 10시쯤 다시 출근하면 11시간 쉬었으니까 괜찮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중간에 특정 주에 어떤 한 주에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야호 이번 주는 야근 끝이야.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묻지 마 칼퇴. 당연히 칼퇴는 묻지 않아요. 아무도.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데 왜 퇴근해? 라고 하면 퇴근 시간이니까요. 민규 씨.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홍보를 지금 여기 이제 박민기 기자님, 그렇죠. 이제 제가 아홉 요청한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주셔야 제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생생하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려고 목소리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묻지마 칼퇴를 하는 것이 과연 느낌표를 붙이면서 큰 글씨로 강조해야 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뭐 대단하게 축하받을 일인가 하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사실 원래 52시간 제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기본 근무 시간은 우리는 주 40시간제예요. 그런데 연장 근무를 12시간까지만 일주일에 허용을 합니다라고 해서 40 더하기 12, 그러니까 52시간 상한인 거거든요. 근데 마치 52시간은 얼마든지 일해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60시간까지도 가고 69시간까지도 가고 하는 것도 뭐 바쁠 때면 그럴 수 있지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취재하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장관을 직접
만났었죠, 박민희 예. 기자가. 맞아요. 그 최근에 이제 사실 이 대통령실에서 용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게 오늘 금요일이니까 사흘 전이거든요. 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저희도 이제 업무를 계속 준비하고 취재를 하는 가운데 속보로 접하게 됐어요. 주 69시간 근무제라고 이제 표현이 보통 되는 이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서 보완을 해라. 특히 MZ세대, 이 젊은 세대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탁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 그동안 그럼 MZ세대 의견을 안 들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해온 부처인데 과연 어떻게 이걸 이제 수정하고 의견을 들을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당일날에는 이제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우리 의견 그러면 수렴할게요라고 냈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정식 장관이 원래 예정됐던 간담회가 있었어요. 현장에 있는 이제 노사 관계자들 만나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 그 간담회 시작 전에 이제 예. 저를 비롯해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러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답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이 뭐였습니까? 답을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되게 오랜만. 저는 이제 고용노동 쪽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니까 뭐 장관을 볼 일도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손이 되게 좀 차가웠던 좀 느낌이 있고 바쁘시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급하게 또 간담회 일정에 맞춰서 장관이면 얼마나 또 바쁘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죠. 근데 질문을 막 저를 포함해서 여러 기자들이 쏟아내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제 직접적인 지시도 있었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책임지고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건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게 좀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소통이 좀 안 됐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의견을 안 들은 건 아니고 MZ세대를 비롯해서 다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국에 이제 며칠의 과정을 거쳐서 주 69시간까지 특정 주에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도록 하겠다. 이 정책은 이제 대폭 좀 수정을 앞으로 거치게 될 상황이 됐어요. 결국에 모르겠습니다. 좀 늦게나마 좀 마무리가 된 것이기도 할 텐데 씁쓸한 그 감정은 이제 취재하는 기자로서도 좀 남기는 하는 상황이네요. 예.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부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특정 주에 많이 몰아서 일을 하게 하면 나중에 덜 일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근무 시간이 다 따져보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월 단위로 하고 이제 분기 단위로 하고 반기로 하고 1년 단위로 하면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다 합친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도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익명 이름표를 사실 우리 방청객께서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게 무슨 소린가 이런 표정으로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인가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노동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근무 시간을 정말로 단축을 하겠다면 이렇게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하는 것에 대한 것도 뭐 유연화 측면에선 추진이 되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아직 52시간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현장들 그리고 뭐 노조가 없다거나 회사가 작다거나 아니면 나는 일을 하는데 정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좀 폭넓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방청객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뉴스도 약간 69시간은 너무 많지 않아? 그리고 쉴 때 몰아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지만 많은 분들이 쉴 때 못 쉬는 경우도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약간 비판적인 논조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 일부 업종이나 일부 분들은 너무 52시간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딱 맞추는 거는 뭐 좀 다르지 않나? 뭔가 연구직이나 일부직들 뭐 어떤 분들에게는 더 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좀 받아봤어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근데 찬성한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 일단 네, 다 같은 의견이신 걸로. 혹시 그럼- 네, 예. 나 꼭 좀 감자바라기님 마이크를 찾는 눈빛인 것 같은데. 아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네. 저기 일을 해보셨다고 물론 다른 분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아, 저는 해봤어요라고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또치님 죄송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의견을 이렇게 좀 생각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요 저희 판이 칠판이 양면이거든요, 사실. 요 뒤집으면 예. 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나라 얘기들이 적혀 네, 있네요. 다른 나라 이야기들인데 오늘 아까 보니까 좀 일본에서 오신 교환학생 분도 계시고 또 대만에서 오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도 우리나라 과로사라는 말이 있지만 카로시라고 또 하잖아요. 우리는 노동 시간인데 로도시강이라고 발음이 제가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 OECD 나라 중에서 따져보면 굉장히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 중에 이제 손꼽는 나라들이거든요. 이렇게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1,900시간 정도 연간 노동 시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정말 많이 일하는 나라인데 1,600대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300시간이나 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OECD 1위는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1위는 아니고 이제 우리보다 좀 더 많이 거의 2,000시간 이제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나라들, 남미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멕시코가 있죠. 멕시코, 뭐 칠레,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선두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고 보시면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1,400, 1,300 이 정도로 우리랑 거의 이제 따지고 보면은 400시간, 500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유럽 평균이 1,300에서 1,400 정도가 되고 OECD 평균도 뭐 한 1,700 정도 제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사실 일 되게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연장 근로에 이제 상한선이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정하고 있고 예. 40시간이 넘어가면 기본의 이 수당의 1.5배를 곱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한 만큼 돈을 더 줘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도 조금 가져와 봤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는 기본 주 35시간만 일을 하도록 해놨는데 특정 주에 몰리거나 그러니까 주 평균 냈을 때 48시간 정도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만에서 오신 오늘 학생분도 계신데 그래서 대만을 일부러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일 12시간이라서 대만도 일 기준,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적게 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OECD 통계나 다른 것들 찾아봤기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13시간째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은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오신 분 카로시 얘기도 했지만 월 45시간을 뭐냐면 초과 근무만 떼놓고 봤을 때 월 45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는 하지 못합니다라고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5년 정도 됐다고 하고 우리가 52시간제도 도입할 때 이제 일본도 노동시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제 제도화를 해놨습니다. 우리도 52시간 초과 근무 제한이 있지만 뭐 일본보다는 여전히 이제 많은 수준인 거고 ILO라고 국제노동기구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사로도 접하셨을 테고 장시간 노동은 주 55시간이다라고 기준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52시간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상한으로 지금 정해놓은 순간 이제 사고 위험도 좀 그만큼 비례해서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늘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아니면 뭐 이제 혈관 내지는 이제 어깨나 허리나 목이나 이런 근골격계 질환 같은 이런 병도 저렇게 이제 허리가 박성태인 것처럼 이전 같지 않다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오래 일하고 쉬진 못할수록 건강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견을 여쭤봐 놓고 제가 굉장히 박민규 기자 말 잘 설명만 길게 드렸네요. 예. 네, 혹시 보시니까 어때요? 조금 할 말 있다. 이건 아니다. 일단 경험자인 또치님의 말부터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다녀보니까 어땠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혹시 어떤 일을 해보셨을까요? 저 그게 궁금해요. 아, 저는 놀이공원에서 와. 캐스트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소울리스 좌 같은. 그분처럼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뭐 퍼포먼스는 안 하고 그냥 그 손님들 입장 받고 이제 태우고 뭐 멘트 하고 이제 그러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평일에는 10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했었고요. 꽤 오래 네. 하네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출근해서 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와. 퇴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매 일주일에 최소한 5일 이상을 그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네, 주 5일로 일했었고요. 어. 네,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예. 주말에는 못 쉬고 이제 평일에 이틀 정도 골라서 음. 쉬었었습니다. 그럼 근무 시간이 꽤 되네요. 특히 주말에는 일이 많기도 하고 일의 밀도도 더 높을 거고. 네, 맞습니다. 휴가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아, 휴가는 알바였어가지고 음. 따로 있진 않았고요. 예. 네,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쉬는 걸로 땡쳤습니다. 아, 땡. 네. 땡. 표현 좋아요. 구체적이고. 일단 뭐 곰의 탈을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곰의 탈을 쓰고 있다든지. 뭐. 인형탈 같은. 아, 인형 탈은 안 썼고요. 인형 탈. 토끼 머리띠나 예. 무거웠죠. 네, 예. 강아지 머리띠나 강아지 머리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보통은 저희가 뭐 8시간, 9시간을 일을 하지만 더 일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주말에 대해서는 더 노동에 대한 강도를 높게 쳐주거든요. 그 임금 같은 것도 1.5배 이상 주도록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저는 딱히 불만은 없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돈도 많이 주고 아, 해서 네, 만족스러워하면서 만족스럽고. 다녔습니다. 예. 네, 일이 좀 겨울에 했어가지고 음. 좀 추워서 힘들었긴 했는데 뭐 한 달 일하고 이제 월급날 통장에 꽂히는 돈 보면은 네, 아이고. 행복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그런 게 많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또치님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들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주고라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일한 만큼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2시간으로 매주 묶어놓은 거를 특정 주엔 조금 예를 들어 60시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60시간을 어떤 분은 나 조금 더 일할래. 근데 대신에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줘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2시간으로 묶여 있으니까 나는 실제로 60시간 일했는데 서류상으로 법적으로는 52시간에 대한 보상밖에 받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그 더 이상 내가 돈을 받게 되면 우리 사장님이 불법적으로 나를 52시간제를 위반해서 일을 더 시킨 것이라서 처벌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52시간만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시간까지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적지 않게 또 계실 정부에서 거기 이제 그런 때문에.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허용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주장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유연화 정책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추진이 돼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건강권 보장하고 휴식과 일하는 사람이 과연 내가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내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하나 좀 여쭤보고 예. 싶은 이 스마터에서 오신 분들이요. 스포츠 마케팅을 네. 또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왜냐면 뉴스룸 뒤에 한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예. 나오는데 그때 12월 달에는 월드컵으로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맞추고 맞아요. 갔죠. 네, 몇 달. 월드컵 이제 포르투갈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예. 아. 브라질전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스포츠도 워낙 잘 알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원래는 했었는데. 정책, 노동 이쪽이 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는 그래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프로 축구단 같이 이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구단들의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괜히 저는 반갑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한번 예,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한번 주신다면 어떨까요? 누가 하실까요? 네. 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도 금공강을 찾으면서 주말을 기다리고 금공강.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쉬려고 하는데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토요일의 휴일마저도 없어지는 느낌이 더 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또 일의 능률 측면에서도 하루에 오래 일한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 측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근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의 능률은 근데 박민규 기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전 능률이 굉장히 높게 오래 일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일한 지 12시간이 넘었는데. 네. 근데 능률은 항상 되게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일은 근무하는 시간은 적더라도 그만큼 그럼 알차게 일하면 맞아요. 되지 않겠냐. 그럼 나머지 시간에 나를 위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약간 변하긴 하죠. 그러니까 많이 뭐 제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라떼는 어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항상 늘 얘기해요. 14세기엔 달랐죠라고 얘기하는데 세종대왕 때는 달랐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 비하면 라떼는이라고 하시는 분의 시대도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맨발로 밭에 나가서 김을 매야죠.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조금씩은 좀 더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네. 저는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는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5주가 있대요. 그래서 7, 8월에는 대부분의 넘게. 상점가들이 거의 문을 닫고 다들 바캉스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5주 휴가를 주면 우리는 아마 세계 일주도 가능할 거예요. 그 소중한 1주, 2주 휴가 겨우 쓰는 것도 제대로 못 쓰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게 너무 우리랑은 정말 먼 얘기다 싶더라고요. 예. 네. 또 아까 근로 시간이 물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너무 한쪽 다만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 같은 경우 또 열심히 저 노동량이 늘어나면 사실은 좀 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애플 정도를 빼놓고는 창의성이 뭐 그 정도 빼놓고는 열심히 일할수록 생산량이 더 올라가서 경쟁력이 세진다 이런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 기인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소망인데 히오리님 의견도 한번 청해 들어보고 싶어요. 일본은 어떤지. 예. 네, 사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사실. 일을 많이 그래서 해서. 과로사라는 말 자체가 좀 끔찍한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호주의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 과로사라는 말이 있다라는 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영어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네네. KW 막 이렇게 맞아요, 나왔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몰아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쉬는 날조차 못 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12시간을 넘어서 일할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과로사 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12시간을 넘어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과로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런 말도 생길 정도로 네. 네,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저희 기자들은 의견을 들으면서 취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기억에 남았던 말이 한국하고 일본에는 이 과로에 대한 연구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이래요. 특히 일본이 되게 많아서 말씀하신 이제 과로사나 아니면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 이제 산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일하다가 병이 나거나 혹시나 이제 숨지거나 했을 경우에 이거를 산재로 볼 것이냐라는 기준을 일본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준 자체를.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과로에 대한 연구가 우리랑 일본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과로가 많아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과로 연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문가 한 분의 이야기는 과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씁쓸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 6일 일했잖아요. 주 6일 68시간이었죠. 최대 저는 근로시간. 주 6일제에서 회사를 다녔었죠. 네. 토요일도 출근을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세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학교도 토요일까지 가긴 했었어요. 토요일도 그쵸? 그렇죠. 저도 대학 때까지. 그렇죠. 토요일도 다녔고. 이렇게, 예. 그주 5일제로 이제 바뀌면서 반만 쉰다 그래서 놀토가 맞아, 있고 놀토가 있었죠. 갈토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리에 계신 대학생분들은 놀토라는 게 없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다 그쵸, 이렇게 한 초등학생 목소리로 때 있었죠. 아, 초등학생 때. 네, 초등학생 때 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의견을 좀 더 들어보면 상진님은 그러니까 근로시간 개편한 문제들이 약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좀 더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제가 물론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뭐 SNS나 많이 찾아보면 이제 한국 문화의 특징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주 69시간을 한다면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이게 몰아서 일을 하고 나중에는 한 달 제주도 살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달 동안 제주도 휴가를 떠나면 제가 맡고 있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맡아서 저의 업무가 사라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사가 눈치를 엄청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는 회사 생활하는 문화는 내가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 또 대체를 내 자리를 메워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사장님 눈치도 보이지만 이제 동료들한테 좀 미안해서 휴가를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없는 동안 이 사람 그래 너 휴가 잘 갔다 와 그동안 내가 일은 네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날 2배로 일하면 되지 뭐 갔다 오면은 나도 휴가 갈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휴가 가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좀 미안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뭐라도 선물이라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또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이제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이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좀 여력이 되는 회사들은 또 많지가 않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자들도 원래 근로 시간이 많은 직종이긴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저는 얘기를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이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예. 네. 들린 거죠? 네. 아, 예. 제가 요거를 이제 주 69시간 요거를 이제 철도랑 좀 접목을 시켜봤을 때는 이 철도는 이제 그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제사가 있고 기관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만약에 관제사가 이제 요걸 휴가를 쓴다라고 하면은 관제 업무라는 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이거를 굴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관제사라면은 요걸 휴가를 쓴다면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제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아마 휴가를 쓰기 좀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예외를 둬서 예. 좀 개편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휴가가 예를 들어 연차가 보통 15일 플러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조직이 예를 들어 15명이다.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휴가 중일 거다라는 거 보이잖아요. 계속 계산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회사 생활이라는 게 가끔 어디서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웬만한 조직에서는 아주 일하기 좋은 극소수 회사를 빼놓고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인력을 배쳐놓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뭐 의견이나 이렇게 주실 분들 뒤쪽에서 예. 저거 두 분이 두 분이 저 오, 뒤에 예. 그러면 일단 공부리 공부리님. 네, 안녕하세요. 일어나 되는 주시면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잡으니까 떨리네요. 저기 반주를 했는데 2주 전에 코너 가고 나서 처음이라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MZ 세대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Z 세대 턱걸이긴 하지만 이제 좀 저희가 또 폭넓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저희들도 저희들만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환경의 노동자분들하고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그 정책이 입안이 됐을 때 파급 여기 이제 저희한테만 끼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이제
다양한 환경의 노동자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게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진 게 사실 어제부터인데 이제 보통 작가의 예시를 전화를 받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상품권 감사드리고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예시를 드실 때 뭐 정부 관계자분들이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이미지 자체가 MZ 세대의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맞아요.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도 MZ 세대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MZ 세대고 의도에 어떻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 외에서 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관심을 쏟고 그랬을 때 저런 노동 시간까지 개선을 해보면 정책의 가치 설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제발 저희의 입장만 들으려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큰 회사, 그 노조가 있고 잘 이 근무 시간 관리가 잘 되는 회사들은 사실은 걱정할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죠. 회사 예. 우리 회사는 5명, 10명인데 내가 한 달 당장 휴가를 갈게요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거는 주변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이겠어요. 또 사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주실 분 있습니까? 예. 혜인님. 저는 뭐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서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뭐 시험 준비를 할 때 보통 어른들이 뭐 밤새서 공부하지 마라, 장기전이다, 뭐 수능을 공부할 때는 맞아요. 뭐 맞아요. 뭐 진짜 맞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지켜서 공부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성과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항상 보통 밤새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 시험에는 성과가 나오지만 뭐 1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거나 뭐 2년, 3년 이렇게 길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국 성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수면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사람의 몸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뭐 하루 일하고 말 거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맞아요. 뭐 한 월, 화, 수 엄청 굴려서 공부를 뭐 일을 하고 뭐 나머지 일수를 쉰다고 해서 몸이 뭐 건강한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일 와닿게 네. 말씀해 저 주신 것 진짜 같네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의대 교수님들 중에 이제 직업 환경 의학과라는 이제 또 전공 분야가 있어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병을 좀 피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는지 이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새서 일하는 거 그리고 불규칙하게 교대 근무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건강에 사실 치명적인 게 없다. 아까 밤새 공부한다는 말씀을 예. 하셨지만 그래서 교대 근무는 좋은 교대 근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 되게 저도 와닿았어요. 원래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좀 한 번에 몰아서 해가지고 뭐 다음 날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경험이 많았었는데 네. 그걸 딱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정말 뭐 로봇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사람은 맞아요. 이제 잠을 뭐 8시간, 7시간 이렇게 자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그 수면 패턴과 하루의 그 적정 근로 시간과 적정 수면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결과적으로 예. 옳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대로 개편을 한다든지 일반 회사에서는 신제품을 내놓는다든지 특정 기간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어차피 일을 좀 많이 하지 않냐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지만 말씀대로 그것도 물리적인 한계 지금 나오는 그 물리적인 한계가 주 52시간인 거고 근데 정부가 최초에 내놨던 그 한계가 주 69시간이면 그건 너무 힘들다. 지금 검토되는 주 60시간도 이거 좀 오래되면 정말 약값이 더 나가겠는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분 꼭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되겠다. 예, 익명. 익명님. 앉으셔도 됩니다. 첫 줄에 앉아 계신 분. 아까부터 네, 리액션이 마이크. 사실 제일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기초 위에서 예외를 쌓는 거지 절대로 예외를 먼저 상정하고 기초를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마지막에 심오한 아주 말씀을 깊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영화 예매권 2분 뽑아주셔야 돼요, 박민규 기자가. 네. 아 제가요? 네, 그럼 그 힘든 일을 제가 하겠어요? 제가 근데 근무 시간 오늘 13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골고루 사실 의견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이게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저는 우리 희오리님 일단 하나를 드리고 아유. 싶습니다. 네. 여기 이때 와 하면 돼요. 근데 저한테는 영화 예매권이 없는데 이따 드리면 네, 되는 네, 거죠? 잠깐 예.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분 더는 저는 스마터에서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스마터 책님. 와. 제가 또 한 장에 더 있으면 여기 드려야 될 근데 것 여기 같아요. 감자바라기님 아까 와를 또치님 한 발 빨랐어요. 그래서 둘이 친구시죠? 예, 그래서 둘이 나눠 가지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또 저기 작가님 한 장 더 있죠? 우리 또치님도 하나 주시고. 와. 일단 와하면 받는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야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와를 열심히 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청객분들과 함께한 뉴스룸 D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영화표도 받았는데 와 해야죠 마지막에. 여기 한 5분 정도 여기 스튜디오 안에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같이 친구분들이랑 찍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